2024년 네이버는 진짜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뷰 탭이 사라지고 블로그랑 카페 탭으로 바뀌고 전부 스마트 블로그로 대체된 것도 모자라서 AI 기반의 CUE, Q 검색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블로거들 다 망하고 사업자들도 마케팅 힘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써봤습니다. 근데 와 진짜 이던데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챗 GPT를 필두로 시작했던 AI 전쟁에 이제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바로 검색 AI 서비스 Q인데요. 도대체 Q 챗봇이 뭐고 이게 네이버 알고리즘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블로그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 모바일에서 이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봐가지고 마케팅을 대비해야겠죠.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사업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Q 검색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챗 GPT 같은 대화형으로 검색을 하는 AI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이버에서 보여준 예시인데 우리 같이 보면 재밌어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긴 A씨가 있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데이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답니다. 왜냐면 데이트하기 전에 코스만 찾다가 진이 다 빠졌대요. 이리저리 블로그 후기 글도 보고 지도 앱도 보다가 드디어 A가 CUE라는 Q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네이버에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데이트 장소를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남동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줘 라고 검색을 하면은 맛집하고 카페 정보를 분석해서 장소를 추천해주고 그 식사 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코스 뭐 관이나 아니면은 전시회나 카페 같은 거를 알려줘가지고 예약까지 한 큐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즐거운 데이트 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되게 멋지잖아요. 되게 멋져요. 되게 멋집니다. 이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우리는 데이트 코스를 찾을 때 기존에는 한남동에 있는 데이트 장소 추천 이런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고 그리고 한남동 맛집, 한남동 카페 이렇게 각각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 Q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남동 근처 데이트하기 좋은 곳 추천해줘 이렇게 한남동이라는 그 지역이 있고 데이트라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면은 어떤 데이트하기 좋은 곳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야. 카페나 맛집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고 여기 안에서 이 땡땡땡 근처 랜드마크가 있겠죠. 어떤 전시관이나 그 근처에 있는 역이나 이런 것들 근처에 가볼 만한 카페 알려줘 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분석해가지고 이 중에 괜찮은 카페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다시 골라가지고 그래 여기를 예약을 해줘 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카페에서 예약을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A를 검색한 다음에 찾아보고 다시 뒤로 가서 B를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다시 뒤로 가서 C를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이랬던 그런 플로우에서 A를 일단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지 모르니까 를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를 다시 검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데이트 코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네이버는 끝났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블로그가 끝났다, 마케팅하는 사람들 이제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좀 불안감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Q 검색으로 인해서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 계속 네이버가 어떤 블로그 중심의 마케팅에서 계속 벗어나려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키워드 상위 노출이라는 기존의 아주 심플한 그 공식에서 노출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올 초에 있었던 게 뷰 탭이 사라졌죠.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은 위에 전체 오른쪽 탭에 보면은 뷰 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뷰 탭에서는 블로그랑 카페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블로그랑 카페 이렇게 나눠지고 뷰 탭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개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생산한 것들 있죠. 이건 다 블로그 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서 생산한 건 개인 공간에서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참여한 커뮤니티 등에서 생산하는 글 이런 것들 네이버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있죠. 여기서는 카페 탭으로 이동돼가지고 보실 수 있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글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뷰 탭이 사라지고 블로그랑 카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21년도 이전에는 원래 카페랑 블로그랑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뷰탭이 사라지면서 다시 카페랑 블로그로 나뉘면서 뭐가 좀 바뀌었냐? 스마트 블록이라는 걸로 사실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좀 대재앙인데 네이버에 검색되는 그 키워드들이 이제 뷰탭이 사라지면서 블로그랑 카페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럼 2020년도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 자체는 스마트 블록이라는 걸 따릅니다. 이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인기 주제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남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지만 여기서 한남동 맛집 원래 옛날 같았으면 뷰탭에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하고 끝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맛집도 있지만 인기 카페글도 보여줄 수 있고 파스타라는 키워드를 의미로 넣어가지고 파스타 맛집 1, 2, 3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파스타 맛집 1, 2, 3 한남동의 커피 맛집 1, 2, 3 현지인 맛집 1, 2, 3 그리고 이런 특정 상호가 들어간 것에 대한 후기도 1, 2, 3 이렇게 보여줘서 한 화면에 이 모두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3개는 파스타, 3개는 커피, 3개는 현지인 맛집, 3개는 특정 상호명.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걸 스마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서울 한남동 맛집이라는 블록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스마트 블록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뭐냐? 이런 노출해주는 키워드가 계속 바뀝니다. 고정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올리는 그 콘텐츠의 수에 맞춰가지고 계속 바뀝니다. 이게 지금은 솔솔이라는 그런 맛집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 1, 2주 후에는 다른 맛집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가 어떤 키워드를 상위 노출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네이버에서 Q 서비스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 회사는 망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블로그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뷰탭에서 스마트 블로그로 전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 왜냐, 뷰탭이라는 거는 뷰탭을 잡는 알고리즘은 이랬어요. 최저가 블로그가 있고 준최저가 블로그가 있고 일반 블로그가 있고 이렇게 블로그의 등급대로 나눠져서 등급이 높으면 잡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심플하죠. 그러니까 내가 등급이 높은 블로거한테 체험단이나 상품 후기를 남기게끔 하면은 거의 다 올라갔었는데 스마트 블록이 되면서 이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블로그 지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노출시켜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상위 노출의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다. 이건 이번에 Q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상위 노출 된다고 해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어떤 데이트 코스를 알려줘 이렇게 했을 때 또 나오고 또 검색해서 나오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위 노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문장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키워드 검색이 아니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노출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검색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상품이나 매장, 서비스를 노출시키기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만 검색해서 구매를 하던 시절에는 네이버 마케팅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네이버를 검색했다가 정보를 얻고 나서 다시 인스타나 유튜브에 검색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검색했던 걸 다시 어플이나 커뮤니티에 다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플랫폼을 다 한 번씩은 발을 걸쳐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저는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좀 놀랄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써본 거예요. 네이버에 이제 CUE 이렇게 검색하면 직접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테스트 기간이어가지고 신청 누르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제주도 애월 오션뷰 예쁜 카페 어디야 라고 검색하면은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이걸 추천을 해주냐면 제주도 애월 오션뷰 카페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제주도 애월 오션뷰 카페 이렇게 다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로직들을 다 공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오는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은 사실 플레이스에서 잘 나가는 거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플레이스 추천에 인포메이션을 눌러보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플레이스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답변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오는 이 답변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믹스 시켜가지고 나온 답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와 혁신이다 내가 몰랐던 걸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들인데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막 쓸데없는 것들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한 3개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한 번 더 질문을 더 해줘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또 3개 추천 또 3개 추천 이런 식으로 계속 더더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운영 시간을 알려달라 이렇게 글을 써보면은 제가 예시로 나온 샘물카페가 있는데 여기 운영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운영 시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이 정보는 뭐냐면 결국 플레이스에 입력했던 영업시간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두 줄 정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만족스러우면 예약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음료를 판매하는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다시 해서 더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솔직히 좀 걱정이 더 많았어요. 추상적인 질문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정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Q 서비스를 써보니까 제가 조금 실망했던 게 샘물카페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이거 심지어 추천해주는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카페는 바다 전망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편안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 좋고 또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 메뉴가 있고 일몰 시간대 아름다운 노을 볼 수 있고 모던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 특징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포토존이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챗 GPT로 찍어낸 광고글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뻔한 답변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또 심지어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뭔가 검색을 할수록 정확도가 계속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맛집을 방문한 블로거가 글을 이렇게 써버리면 그 블로거는 잘 쓴 블로거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뻔한 답변들 하고 있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블로거들, 잘 쓴 블로거들은 어떻게 있냐면 그 엄마 모시고 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이 동상 앞에서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인생샷을 찍어드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실제 후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AI가 쓴 글처럼 티를 너무 많이 내면은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광고인 거 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검색을 해볼수록 이게 맞나? 이 서비스가 정말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괴리만 확인한 거야. AI가 이 정도인가? 네이버의 한계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뱃살 빼기 좋은 운동과 도움되는 음식 알려줘 라고 네이버에서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그대로 검색한 거예요. 아까 전에는 제가 일부러 검색하고 싶은 걸 검색했는데 이번엔 추천되는 그런 질문을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막 블라블라 얘기하는데 전신운동 필요하고 전체적인 칼로리를 소모시켜서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동반한 근육 운동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 증가시키고 균형 잡힌 식단, 칼로리 제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유산소 운동을 그래서 추천해줍니다. 근력 운동 추천해주고 자 유산소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유산소를 해야 된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스쿼시, 근력 운동, 체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이다. 다 맞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지식백과식 답변 아닙니까? 이거 지식백과에서나 나오는 이런 답변이지 실제로 이런 블로거들이 이렇게 찍어내는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이버 안 보고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이버가 그러니까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답변을 계속 보여준다? 그럼 누가 네이버를 보겠습니까?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느낀, 내가 해보니까 실제 후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그리고 내가 20대 여성이 지방만 먹으면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점점 더 이렇게 뭔가 리스크를 배제하고 그냥 조금 무난한 답변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지 않나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블로거가 망할 것 같아서 Q를 조사를 한 건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거 블로거가 망하는 게 아니라 Q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는 조금 폐쇄적이에요. 유튜브나 인스타, 구글, 앱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양하게 매체들을 이용하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데, 이런 방대한 데이터에서 취합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자체의 데이터에서만 계속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정보를 긁어다가 보여주는 수준인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검색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정보를 끌어다가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새로운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네이버 자체적으로 계속 트래픽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의 Q 서비스는 그렇게 큰 혁신이 없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AI를 하기에는 네이버 자체 콘텐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인물끼리의 싸움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지금도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이라든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만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양질의 글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조금 네이버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자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Q 알고리즘을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2가지 정도.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추천하는 키워드를 기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네이버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키워드를 가져와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그 키워드는 어디서 데려오느냐가 핵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리뷰에서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에다가 데이트하기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데이트, 주차, 콜키즈 유료, 특별한 메뉴, 신선한, 넓은, 혼밥, 분위기 좋은, 가족 모임, 새로 오픈, 이런 서비스들은 네이버가 키워드를 추출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일종의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럼 이 분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리뷰로 가보시면 리뷰가 풍부할수록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이 안에서도 메뉴면 메뉴, 맛이면 맛, 만족도, 분위기, 서비스,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리뷰에 들어가는 워딩을 분류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런 블로거들을 통해 가지고 리뷰를 굉장히 많이 마케팅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리뷰 업체들이 점점 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예 대놓고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 맛집 블로거라고 해가지고 리뷰를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돈 써서 이렇게 했을 확률이 이제 높은데, 이런 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리뷰에서 내가 필요한 이런 키워드들, 우리 매장의 강점들, 이런 것들을 적어달라고 하게끔 이렇게 조금 마케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키워드 추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키워드를 보면은 브랜드도 있고 향 계열도 있고 키워드 추천이 있는데, 이 특히 앞쪽에 있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브랜드 제품을 안 판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무향, 그리고 플로럴, 과일, 시트러스, 키워드 추천에서는 고보습 핸드크림, 대용량 핸드크림, 퍼퓸 핸드크림 세트, 선물, 무향 이렇게 있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도착 보장 같은 서비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체 검색 오른쪽에 도착 보장 바로가기라는 좀 뜬금없는 이런 키워드가 앞에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네이버가 밀고 있는 서비스를 앞에다가 보여준다. 그래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네이버가 조금 더 상위 노출 앞쪽에 배치를 해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키워드를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향 계열에서는 무향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찾을 확률이 높고, 또 마찬가지로 키워드 추천에서는 고보습 핸드크림을 많이 찾을 확률이 높다. 사실 이런 거는 어떤 시의성도 있고 우리 제품의 한계도 있지만, 내가 마케팅을 할 때 이런 키워드를 모르고 그냥 제품에 대한 설명만 썼다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키워드 추천에 내가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 아니면 제품을 등록할 때 어딘가의 정보에다가 꼭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태그가 됐든 상품 정보가 됐든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이든 우리 상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구자가 있으면은 이런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 왜냐? 네이버가 이런 걸 이제 긁어가서 어딘가에서 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애초에 상위 노출된 블로그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로거들한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블로그를 이렇게 키워야 잘 커집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의 같은 내용은 변하는 게 없다. 키워드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걱정할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니즈를 어디서 파악하냐? 리뷰에서 파악하십시오. 왜냐면 네이버도 일단 리뷰에서 가져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엄마랑 모시고 가서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가족 모임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매장이 조금 노출되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 모임이라는 키워드를 내 상품의 소개글이나 리뷰 등등에 넣어야 사람들이 계속 이 키워드를 쓰고 활성화하고 한 번 더 깨닫고 이러면서 노출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 대해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주차 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리뷰에다 써주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가이드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그 워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장에 대해서 쓰게 되면 맛이나 뭐 그냥 메뉴, 가격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노출될 수 있는 구자가 앞으로 조금 좁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다 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골고루 리뷰에다가 적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Q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구나, 그냥 키워드만 주구장창 뽑아서 좀 여러 군데 활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아닌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